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AI 시장에 정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GPT 5.2 버전이 출시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투자뿐만이 아니죠. 이제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GPT나 소라 모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흐름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GPT 5.2가 기존 모델과 뭐가 다른지, 디즈니 10억 달러 투자와 소라 캐릭터 라이선스 딜 구조,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콘텐츠 업계에 주는 신호실무자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등으로요. 편하게 들으시면서 내 일에 이걸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픈 AI가 GPT 5.2라는 새 플래그십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세대인 GPT Y.1보다 전반적인 지능, 코딩 실력, 긴 문맥 처리, 그리고 실제 업무 자동화 능력을 강화한 버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셀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복잡한 프로젝트 기획 같은 지금까지 사람이 꽤 공을 들여서 하던 지식 노동을 한 번에 밀어줄 수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맞춰서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 규모 투자를 했고, 미키 마우스, 마블, 픽사, 스타워즈 같은 자사 캐릭터를 소라와 GPT 이미지 생성에 쓸 수 있게 라이선스를 열어주는 3년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새 모델, 거대 IP, 영상 생성, 모델 소라,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처럼 동시에 나온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GPT 5.2가 이전 버전과 뭐가 다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GPT 5.2를 이해하는 포인트는 IQ가 얼마나 올랐냐가 아니라 실제 일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장문 복잡한 작업 처리 능력 강화입니다. GPT 5.2는 긴 컨텍스트를 처리하는데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수십 페이지, 코드베이스 수천 줄, 여러 개의 문서와 링크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앞뒤를 잃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는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이 말은 짧게 번역 요약해줘 수준이 아니라 우리 팀의 지난 6개월 작업 로그를 정리해서 내년 상반기 프로젝트 계획안을 뽑아줘 같은 멀티 스텝 업무에 더 적합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코딩과 에이전트 작업 중심 강화입니다. 이번 세대는 특히 코드 작성 수정, 리팩토링, 그리고 에이전트 형태의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특정 폴더 안에 여러 데이터를 읽고 전처리 코드를 생성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차트 리포트 초안을 만들고 그걸 다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옮기는 일련의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 답변이 아니라 여러 도구와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대신해 주는 동료에 가까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셋째, 업무 자동화를 전면에 내세운 마케팅 부분입니다. 오픈 AI 쪽 메시지도 벤치마크 점수보다 실제 업무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서 작성, 표 작성, 슬라이드, 프로젝트 계획, 코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지식 노동 전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동화 보조할 수 있는가를 GPT 5.2의 핵심 가치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델 입장에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로 디즈니 10억 달러 투자와 소라 캐릭터 라이선스가 어떻게 얽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디즈니와 오픈 AI의 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죠. 첫째, 투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디즈니는 오픈 AI에 10억 달러 수준의 지분 투자를 하고 추가로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 워런트를 함께 받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라 우리도 이 성장에 동승하겠다는 의미의 전략 투자에 가깝습니다. 둘째, 라이선스 구조는 이렇습니다. 계약의 핵심은 디즈니가 가진 200개 이상의 캐릭터와 세계관을 소라와 GPT 이미지 생성 기능에서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열어준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솔에서 미키마우스와 아이언맨이 같이 나오는 10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GPT 이미지 기능에서 엘사, 토이스토리 캐릭터, 마블 히어로들이 나오는 일러스트를 합법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의 얼굴이나 목소리 같은 실제 인물의 퍼블리시티, 권리는 이 계약 범위에 들어있지 않고 캐릭터, 코스튬, 소품, 배경 같은 IP 요소만 포함된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플랫폼 확장 부분입니다. 디즈니는 일부 소라 생성 영상을 디즈니 플러스에서 선별해 보여줄 수 있다는 계획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팬이나 크리에이터가 만든 AI 영상을 디즈니가 큐레이션해서 공식 플랫폼에 올리는 구조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중요한 제한과 안전장치 부분입니다. 이 계약에는 디즈니 IP를 오픈 AI가 추가 학습 데이터로 쓰지 못하게 하는 조항 아동 청소년 관련 규제와 안전을 고려한 콘텐츠 가이드라인 같은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디즈니는 우리 IP를 무단 학습에 쓰는 건 강하게 막고 대신 똑 떨어지는 돈과 제어권이 있는 협력은 크게 연다. 이 방향으로 전략을 튼 첫 번째 굵직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콘텐츠 업계에 주는 신호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해석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첫째, 모델 성능만으로는 차별화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상위권 모델들은 성능 차이가 완전히 벌어진다기보다 어느 정도 이상은 다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더 좋은 IP를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매력적인 세계관과 캐릭터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게 사용자 경험에서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즉, 모델은 점점 엔진이고 IP와 플랫폼이 실제 사용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브랜드 앞단이 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IP 라이선스와 AI 도구 패키지 시대의 시작입니다. 이번 딜은 하나의 템플릿을 보여줍니다. IP 회사가 AI 회사와 손잡고 팬 크리에이터 마케터에게 공식적인 생성 도구를 주게 된다. 앞으로 게임사, 스포츠 리그, OTT 플랫폼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반 AI 구도에서 조건부 동맹 구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할리우드 작가 배우 노조와 AI 기업 사이에는 너희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라는 갈등 구도가 강했습니다. 이번 디즈니와 오픈 AI 사례는 강력한 제약과 조건을 전제로 한 첫 번째 대형 동맹에 가깝습니다. 무단 학습은 안 된다, 배우 얼굴과 목소리는 안 된다. 하지만 IP 자체는 돈과 제어권을 전제로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내 일과 커리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어느 도구를 쓰느냐보다 어떤 생태계 위에서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어떤 AI 도구가 더 좋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콘텐츠가 어디까지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지, 어떤 IP와 조합할 수 있는지, 어떤 플랫폼과 연결되는지, 이게 중요해지는 구도입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오리지널 캐릭터 중심으로 가는 창작자라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도구를 선택할 수 있지만 디즈니, 마블, 스타워즈 같은 IP를 활용해야 하는 마케터, 브랜드라면 이제 공식 라이선스가 열린 플랫폼을 쓰는 것이 점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획 문서 데이터 영상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GPT 5.2와 소라, 그리고 이미지 생성까지 합쳐보면 이제는 한 프로젝트에서 이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시장 조사 요약, 경쟁사 분석, 아이디어 도출 캠페인 콘셉트 기획안, 스토리보드, 카피 초안 그에 맞는 이미지 영상, 시안 생성 프레젠테이션 파일, 제안서 초안, 리포트까지 자동 생성 이 전체를 하나의 에이전트 워크플로로 엮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지보다 어떤 흐름으로 일을 설계하고 어디까지를 AI에게 맡기며
어디에서 사람이 최종 판단과 수정을 할 것인지가 훨씬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셋째, AI를 잘 쓰는 기획자, 마케터, 제작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GPT 5.2나 소라를 쓸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차이는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떤 IP를 활용하며 어떤 구조로 결과물을 뽑게 만드는지 질문을 얼마나 잘 던지는가가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한국 시장 관점에서 볼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글로벌 동맹이 외국 이야기가 아니라 곧바로 우리 작업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캠페인을 함께하는 광고, 에이전시 마블 디즈니, IP를 활용하는 라이선스 비즈니스 K 콘텐츠와 해외 AI 플랫폼의 협업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만의 폐쇄적인 시장이 아니라 어떤 글로벌 생태계와 어떤 조건으로 연결될 것인가가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GPT 5.2와 디즈니 10억 달러 투자는 모델 성능 경쟁에서 실제 업무 자동화와 IP 콘텐츠 플랫폼 동맹 경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AI를 쓰느냐보다 어떤 구조 위에서 무엇과 연결해서 쓰느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이 AI 도구를 선택하고 향후 기획이나 커리어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